백성은 인민인 것 같고요. 네. 이게 김일성의 회고록에 나오는 어허. 앞쪽에 딱 나오는 그 글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취재 갔던 동아일보 기자가 이 사람의 사상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좀 따라하려고 하는구나. 현재까지도.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갔었을 때입니다. 예. 네, 지금도 아마 그 족자는 걸려 있을 텐데 지금 집에는 사실 5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지금 먹고 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27%의 높은 지지율, 1등 지지율을 받아서 비례대표가 됐는데 네. 1번은 지금 탈당해서 진보정의당으로 가 있습니다. 예. 진보신당으로 가 있고 2번으로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주류였던 거죠. 비주류였고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인데 예. 이번에 그 경선 과정, 이 부정 경선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깜짝 스타로 발돋움을 했고 그래서 비례대표 2번으로 배지를 달았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종북보다는 종미가 더 큰 문제 아니냐. 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해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그 안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신문에서도 기사에 났지만 이석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을 이제 추종하는 그 세력들의 하는 주장과 그 논리가 북한의 전술과 너무나도 판박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제 알았는데 이 유사함이 전 찝찝한데 전시사업 세칙 북한에 있는 전시사업 세칙 김정은 정권의 세 번째 항목이 남조선의 애국 역량에 지원 요구가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이 맥락과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김정은과 김정일의 주체 사상을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신봉하고 있는 건데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수장님. 본인들이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라고 공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저 사람들이 원래 그동안 학생운동 하거나 학생운동 이후에도 사실은 그런 노선을 걸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럼 그러냐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추정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개 이제 만약에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 친북이라고 한다 그러면 북한에 의한 우리 흔히 말하는 적화통일이라는 걸 생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아까 그쪽에서 말했을 때는 북한이 내려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였던 거고 북한의 얘기는 남쪽의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내려갈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야, 그 얘기죠. 주체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간단히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 뭐 종북 논란 쭉 있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뭐 북한이 좋다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밝혀진 게 도모를 한 거 아닙니까? 뭔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든지 돕겠다든지 이 부분은 명확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왜 종북 논란할 때 저는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종북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가 종북인지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종북이라는 그 단어의 실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뭐 정말 야당만 지지하면 다 종북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아니죠. 부분에 대해서 진보 세력이 곧 이퀄 종북. 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세력이 종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사실은 진보가 다 종북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근데 종북이라는 건 죄송합니다. 반대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재판받고 있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종북이라는 건 글자가 북에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종북이죠. 원래 이건 북과 연계돼 있어야죠. 그 말 자체가 근데 야당에서 그 말 갖고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서도 내부에서 갈라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같은 야당 내에서도 갈라졌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기습 돌직구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청 기자도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 수사에서도 이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것인데 종북과 구체적인 북으로부터 커넥션이 있다라는 상황은 또 다른 국면과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여러분에게 조심하지만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왕제산 간첩단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산악회로 위장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석기 의원 사건도 과연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았을까? 아니면 스스로
우러러서 따른 단순 종북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정말 밝혀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지만 제가 개인 전제라고 지금 전제를 단 이유가 그거예요. 북한의 지시를이나 지령을 받았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런 내란을 도모했다. 이거는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거고요.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랬을까? 정말 예.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럴 수 가능성도 있고, 있다. 왜냐하면 또 예.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랬을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랬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음치인가 보죠. 적기가는 불렀대지 않습니까? 예. 북한군 군가는 뭐 음치여도 불러도 된대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분들 그리고 또 왜 우리 예전에 영상을 보면 뭐 이렇게 할 때 괜히 북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표결할 때 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통합진보당. 그런 모습을 네, 볼 때마다 드는 거 명패 있죠. 이렇게 드는 거 네. 보고 약간 섬찟했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봤던 영상과 똑같이 이렇게 표결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거는 뭐냐 정말 추종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외국 사람들이 예, 프로님. 눈으로 보면 이석기 좀 작년 그 애국가일 때문에 예. 이제 또 안전이 생겼습니다. 아직 팩트 아니지만 이런 사람은 진짜 정신 잡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사회 높은 자리에서 계시면 너무 안 됩니다. 프로님도 애국가 부를 줄 알죠?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네. 시험 위해서. 예. 하지만 나는 한국인 아니지만 이 사람처럼 그 노래 우리나라 노래 아니고 이 노래 좀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다양하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좀 정신 잡으면 좋습니다. 나도 우리 오빠 생각처럼 조금만 사이코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네. 말씀하세요. 그냥 정정 차원에서 네. 애국가 안 부른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건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죠. 예. 표를 주는 사람이 그게 싫어서 안 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본인이 뭐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강제적으로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봐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공인으로 있을 때, 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신분에 있을 때 내가 동의할 수 있느냐? 그건 동의 못하죠.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표를 못 주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걸 탓할 수는 없죠. 아니 애국가 뭐 부르네 안 부르네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애국가를 안 부르고 그 모임 자체가 네. 적기가라는 걸 불렀다는 것도 예. 사실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니 청 기자, 네. 적기가 뭡니까 적기가가? 일본이죠. 북한에서 부르는 이제 그 내용인데, 예. 적기가 제가 내용을 어디서 적어왔는데, 그 붉은 깃발, 그 예. 적기라는 게 이제 붉은 깃발이죠. 그걸로 그렇죠. 이제 시체를 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적어오셨네요? 예,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네, 뭐 좀 내용이 섬찟합니다. 뭐 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적기가를 행사 때마다 이제 불렀다고 하는 건데요. 네. 저까지 있지만 어떻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적기가의 원곡이요. 사실 독일의 민요에서 이게 유래가 돼서 적기가가 지금 이렇게 가사를 독일의 갖고 민요가 부른 건데, 예.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네. 일본 것이 다시 이제 다시 북한으로 가서 불렸다. 한반도로 넘어온 거죠. 근데 이 독일 예전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가, 일본 역시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 이 맥락이 좀 다 있다는 것도 좀 석연치 않아요. 아니 그 전범 국가랑 상관없고 민요였다니까요. 민요여도 아니 우리가 들으면은 아는 멜로디일 거예요. 네. 산냄밤 소나무 그 노래 아시지 않아요? 노래 한번 준비됐으면 음료는 들려주세요. 아는 노래일 것 같고요. 민요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Tannenbaum, risplendi nella notte. O Tannenbaum, risplendi nella notte.